혹시 건강하게 식사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까지 하는데도 자꾸 넘어지고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그 원인은 근감소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근육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잃어버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장을 드는 것, 걷다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 등 일상 속 모든 행동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매년 최대 40%까지 근육량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단 1년 만에 전체 근력의 절반 가까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일부터 매일 아침 식사에 꼭 더해야 할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중 마지막 5번째 음식은 중국의 한의사들도 노년 환자들에게 빠짐없이 권할 만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다시 40대처럼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근감소증과 근력 저하로 고생하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오며 그들의 식습관과 생활을 직접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을 식단에 포함한 분들 중 무려 85% 이상이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어떤 근육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준호 한의사이고 100세 인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 근육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2단계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먼저 잠자기 전 하루 동안 근육이 사용되며 아주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 작은 파열이 바로 근육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 몸은 이 손상을 감지하고 즉시 복구 모드로 전환합니다. 회복 세포들이 동원되어 손상 부위를 복원하고 이전보다 더 두껍고 튼튼하게 재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몸이 다음 날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복작용은 아침에 올바른 연료가 공급되어야만 제대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특정한 음식 속에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회복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즉, 아침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회복할 기회를 빼앗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근육에 해가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기에 앞서 아침 식사에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5가지 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근육을 계속 잃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아침에 흰 식빵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빵이 위에 도달하자마자 그것은 빠르게 단순당으로 분해되어 혈류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몸은 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당황하며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슐린이 문제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면 근육은 단백질을 사용해 회복해야 할 시점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근육을 짓는 공장 문을 열어야 할 때 그 공장에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흰 식빵은 단순히 근육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근육을 더 빨리 파괴시킵니다. 혈당이 급등한 직후 급격히 떨어지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조각의 흰 식빵을 먹을 때마다 내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흰 식빵을 섭취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23% 더 많은 근육 손실을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을 무심코 매일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진료한 김명자 씨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62세였던 그녀는 근감소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팔에 힘을 줘야 했고 장을 본 후 물건을 들고 오는 것도 버거워했으며 계단을 오를 때는 자꾸 휘청거려 불안해했고 밤에 충분히 자고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2번이나 넘어졌고 가족들은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식단을 검토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버터를 바른 흰 식빵 2장을 간단히 먹고 나가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그 식빵이 사실상 매일 그녀의 근육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씨에게 새로운 식단을 제안했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5가지 근육 회복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약 2주 후 그녀의 몸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육량이 점차 회복되었고 에너지도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자 씨는 마치 40대 때의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아침 식사에서 흰 식빵을 빼낸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2번째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커피부터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때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페인이 비어있는 위에 들어가는 순간 부신이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바로 이 코르티솔이 근육의 최대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코르티솔이 급증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즉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아침 공복 커피는 단순히 근육을 깎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근육 생성까지 최대 6시간 동안 완전히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공복 카페인으로 인해 급증한 코르티솔은 IGF-1이라는 중요한 근육 성장 호르몬의 작동을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그날 나중에 단백질을 먹더라도 아침에 커피 한 잔 때문에 근육 생성 장치는 아예 꺼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14개월간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신 1,6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 카페인을 피한 이들과 비교해 평균 22% 더 많은 근육 손실을 겪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만성 근육 소모 증후군이라고 부르며 이 상태에서는 심지어 휴식 중에도 근육이 계속 분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겪었던 가장 어려운 환자 중 한 명인 이재호 씨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62세였던 그는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찾아왔고 생계를 위해 창고 야간 근무와 사무실 주간 근무를 병행하는 이중 직업을 가진 경비원이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4-5시간 정도 자고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늘 피곤했고 이를 버티기 위해 하루에 6잔에서 많게는 8잔까지 커피를 마셨습니다. 문제는 그는 항상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마셨다는 것입니다. 바쁨 속에서 식사는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그 습관이 그의 근육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점점 심각한 근력 저하를 겪기 시작했고 작업장에서 장비를 들지 못할 만큼 힘이 빠졌으며 카페인을 계속 마셔도 피곤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사는 그의 업무 능력 저하를 이유로 해고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커피 섭취 시간을 조정하며 근육에 좋은 아침 식단을 구성해 준 뒤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으며 최근에는 손자의 유소년 야구팀 코치까지 맡게 되어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고 단지 커피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를 바꿨을 뿐인데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단백질 식품이라 믿고 있는 것이라서 더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 의사나 영양색에 이 음식이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주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간단히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마음으로 아침 식사에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곁들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가공육에는 근육 섬유를 조용히 파괴하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표적인 예로는 베이컨 햄, 그리고 아침용 소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매일 아침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바삭하게 익힌 베이컨 한 조각이 위에 도달한 뒤 30분이 지나면 보존제로 들어있던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위산과 만나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독성 화합물들은 혈류를 따라 온몸으로 퍼지는데 그 중에서도 근육 조직으로 직행해 대규모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근섬유는 붓고 갈라지며 면역세포는 이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근육 안에서 수많은 미세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파괴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단순한 염증을 넘어서 근육의 회복 시스템 자체를 탈취해 거꾸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니트로사민이 근섬유에 도달하면 근육세포 내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지도 복구를 진행하지도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를 방출하면서 건강한 근육 조직마저 몇 시간 동안 계속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단순한 식사 같지만 실상은 근육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1,4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아침에 주 4회 이상 가공육을 섭취한 사람들을 16개월간 추적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피한 이들보다 평균 33% 더 많은 근육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만성근육염증 증후군이라 명명했고 이 상태에서는 근육이 계속 파괴되기만 하고 제대로 회복되거나 재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저는 서울 동작구의 한 마트에서 우연히 윤정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67세의 초등학교 교사였고 약 8개월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분입니다. 당시 윤 씨는 극심한 근력 저하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본 후 차량에서 집까지 물건을 나르지 못해 중간에 2-3번씩 쉬어야 했고 욕조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씻기도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손의 떨림이 심해져서 서명을 하기도 어려워 혹시 신경계 질환이 시작된 건 아닌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그녀가 무려 12년 넘게 매일 아침 동일한 식단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권유로 매일 베이컨 2줄과
아침용 소시지를 꼭 챙겨 먹었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단이 오랫동안 몸속의 질산염을 누적시키며 만성염증을 일으켜 근육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한 달 전 마트에서 다시 보았을 때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거뜬히 들고 경쾌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던 윤 씨는 활력이 넘쳤고 표정에도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공육을 끊고 제가 추천한 근육 회복 식품으로 아침 식단을 바꾼 이후 지금은 복지관 3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최근엔 새로운 분과 함께 사교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50대 때보다 더 강하고 생기가 넘친다고요. 아침에 그 작은 베이컨 한 조각을 끊었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4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은 그동안 노인을 위한 이상적인 건강 아침 식사로 적극 홍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건강 잡지에서 극찬하고 영양사들이 권하며 심지어는 많은 의사들도 심장 건강에 좋다고 추천했을 것입니다. 바로 귀리와 저지방 우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슈퍼푸드라 불리는 조합이 사실은 근육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를 오히려 빼앗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지방 우유에 오트밀을 말아 먹을 때 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방을 제거한 우유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비타민 A, D, E, K처럼 근육 형성에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전달 경로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즉, 지방이 없으면 이 중요한 비타민들이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육이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열쇠 없이 자물쇠를 따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단지 영양소를 전달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몸 안에 있던 칼슘과 마그네슘을 뽑아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제거하는 가공 과정에서 우유 단백질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 근육 속 미네랄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결국 근육을 만들기는커녕 그 근육을 분해해가며 아침 식사를 소화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저지방 우유에 오트밀을 섭취한 1900명의 노인을 18개월간 추적한 결과 일반 우유를 마시거나 유제품을 아예 피한 노인들보다 평균 29% 더 많은 근육 손실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영양소 흡수 장애 증후군이라 명명했고 겉으로는 식사를 잘하고 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필수 비타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계속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 역시 이 조합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난 봄 딸아이의 졸업식에서 이정숙 씨를 다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당시 69세였던 이 씨는 2년 전 제가 진료했던 환자로 은퇴한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진료 때부터 근력 저하가 심각했고 3살배기 손녀를 안아주는 것도 힘들어했고 차량 문을 여는 데에도 손이 떨려 힘들어했으며 대중식당에서도 손이 떨려 젓가락질을 꺼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식습관은 그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아침마다 정량으로 잘게 썬 귀리, 저지방 우유 바나나를 조합해 식사해왔고 심장 전문의에게 추천받은 이 건강 식단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완벽하다는 식단이 오히려 그녀의 근육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손녀를 안아올려
빙글빙글 돌려주는 이정숙 씨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지방 우유 대신 일반 우유로 바꾸고 제가 추천한 근육 회복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킨 뒤부터 몸이 달라졌다고요. 현재는 백화점에서 퍼스널 쇼퍼로 일하며 하루 종일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69세인 지금이 오히려 55세 때보다 체력도 좋고 에너지도 넘친다고요. 이 모든 변화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 저지방 우유를 내려놓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5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어쩌면 대부분의 가정식탁에 이미 올라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르신 댁 식탁 위 부엌 찬장 한쪽에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제품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포장에는 비타민이 강화되어 있다고 쓰여 있고 심장 건강이나 뼈 건강에 좋다는 문구에 이끌려 구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시리얼을 드신 뒤 단 1시간 안에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정제된 시리얼은 단백질 구조가 불완전하고 류신이나 라이신 메티오닌처럼 핵심 아미노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그 재료를 찾지 못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부족한 아미노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제된 시리얼에는 아미노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서 섭취에 의한 단백질조차 흡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한경양소까지 들어있습니다. 시리얼을 만들 때 가공 과정에서 자연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고 피틴산과 렉틴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이 성분들은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점심이나 저녁에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어도 아침에 먹은 시리얼이 그 단백질을 훔쳐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정제된 시리얼을 섭취한 2,500명의 노인을 22개월간 추적한 결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거나 시리얼을 아예 피한 사람들에 비해 무려 37% 더 많은 근육 손실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단백질 결핍 근감소 증후군이라고 명명했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근육이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속적인 손실이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박상훈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3달 전 서울 양재동의 한 철물점에서 박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71세의 은퇴한 목수였던 그는 1년 반 전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환자였습니다. 당시 그는 손이 떨려 정밀 작업을 할 수 없었고 나무를 들어 올리는 것도 어려워지며 오랜 취미였던 주말 목공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식습관은 목수로서의 산만큼이나 정확했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건포도가 섞인 시리얼 2그릇에 저지방 우유를 말아 드셨고 돌아가신 아내가 시작해준 이 식습관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리얼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근육 피로 위에 또 다른 부담을 주며 그의 근육을 천천히 고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물점에서 다시 만난 박상훈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카사 규격의 두꺼운 목재를 혼자서 트럭에 옮기고 있었고 손은 안정적이고 움직임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제 시리얼을 완전히 끊고 제가 권해드린 근육 회복식품으로 아침 식사를 바꾼 뒤 다시 목공을 시작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딸 가족을 위해 고급 원목으로 만든 식탁을 완성했다고요.
오랜만에 장인의 손과 힘을 되찾았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그 건강해 보였던 시리얼을 걷어낸 것만으로 그는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근육을 망가뜨리는 아침 식품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반대로 그 근육을 또 되살릴 수 있는 5가지 최고의 회복 식품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적용해보고 근력 회복에 큰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 기반의 식품들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식재료가 여러분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으며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김미자 씨, 병뚜껑을 열 수 없던 노영호 씨, 장을 들지 못했던 윤정희 씨, 손녀를 안지 못했던 이정숙 씨, 그리고 목공을 포기했던 박상훈 씨까지. 이들 모두는 근육을 파괴하던 음식을 끊고 제가 소개하는 이 5가지 대안으로 삶을 바꿔낸 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꼭 메모해 두세요. 이 식품들은 여러분의 몸을 다시 40대로 되돌려줄 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며 혹시 내가 왜 근육이 약해졌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자료조사를 반복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한 5가지 근육 회복 아침 식품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근육 회복 음식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효과를 지닌 식품입니다. 바로 플레인 그릭요거트입니다. 아침에 그릭요거트를 한 컵 먹으면 15분 이내에 소화기관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고품질 아미노산이 폭포처럼 흘러나오고 이 성분들은 곧바로 근육 섬유로 향해 근육 복구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은 이 그릭 요거트에는 한 컵당 무려 60개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게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핵심 아미노산인데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2.5개 류신이 들어있어 근육이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임계치를 정확히 만족시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아침 식사에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게 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18% 더 많은 제지방 근육량을 얻었고 특히 73%는 악력의 뚜렷한 향상이 있었으며 68%는 균형 감각과 이동 능력 점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릭 요거트에 포함된 카제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의 조합이 식사 직후 빠른 흡수 효과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지속적인 근육 생성 효과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이 훌륭한 음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플레인 전지방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방이 있어야만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근육 생성 비타민들이 제대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진 호두나 아몬드 한 숟가락을 더해주면
건강한 지방과 추가 단백질이 함께 보충됩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이나 설탕 대신 생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신선한 베리를 곁들여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반드시 기상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은 밤새 단식 상태에서 깨어나 단백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가 하루 근육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근육 회복 식품은 바로 계란입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는 순간 이 작고 소박한 식품이 얼마나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인지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계란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한 비율로 모두 갖추고 있어 완전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불립니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아미노산이 혈액 속으로 퍼져나가고 곧장 근육 조직으로 이동해 근육 회복과 재생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란의 진정한 특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란은 생물 가치가 가장 높은 식품으로 섭취한 단백질의 94%를 실제 근육 생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식품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 단백질 식품의 활용률이 60%에서 70% 수준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이 수치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게다가 계란 노른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근육에 단백질을 더 흡수하고 성장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60세부터 80세 사이의 어르신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아침 전란 2알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14개월 만에 평균 20 근육 단백질 합성 증가와 1kg 이상의 제지방 근육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81%는 하체 근력의 뚜렷한 향상을 경험했고 76%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점수가 상승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 계란이 제공하는 완전 아미노산과 비타민 D 조합이 몸을 마치 근육 생성 공장처럼 바꾸는 이상적인 조건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계란은 반드시 전란 즉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에는 단백질의 절반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근육에 필요한 비타민 D와 건강한 지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할 때는 코코넛 오일이나 목초를 먹인 소에서 나온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리 방법으로는 스크램블 반숙 수란처럼 아미노산 구조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밤새 단식한 후 단백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상 직후 첫 식사로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는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근육 회복 식품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넣으면 단 20분 만에 몸은 놀라운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영양 밀도 높은 슈퍼푸드를 섭취한 직후 체내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강하게 공급되며 이 건강한 지방은 근육 성장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는 20가지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칼륨 함량입니다. 바나나보다도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근육 수축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생성을 자극해 근육량 유지와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글루테시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운동이나 일상 속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시켜 근육이 더 강하게 재생되도록 도와줍니다.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63세부터 79세까지의 노인 1,400명이 6개월 동안 아침 식사에 반 개의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근육 단백질 합성이 평균 19% 향상되었고 운동 후 발생하던 근육통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77%는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는 운동 후 회복 시간이 확연히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제가 만나 영양 흡수 강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식품에서 섭취한 단백질까지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보카도를 어떻게 섭취해야 근육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먼저 너무 무르지 않고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잘 익은 아보카도를 선택하세요. 반 개를 으깨서 소금을 약간 넣고 달걀 위에 얹어 먹거나 얇게 썰어 플레인 그릭 요거트 위에 올리면 식감과 영양이 모두 살아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근육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흡수 촉진제이자 회복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아보카도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아미노산의 흡수율을 무려 40%까지 끌어올려 여러분의 아침 식사를 진정한 근육 회복 식단으로 바꾸어 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근육 회복 식품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한 고기류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닭가슴살이나 칠면조 가슴살 같은 저지방 살코기입니다. 아침 식사로 이런 고기를 섭취하면 45분 이내에 소화기관은 이 고급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해 고농축 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키고 이 아미노산은 근육세포에서 최고의 연료로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흡수됩니다. 살코기는 완전 단백질의 가장 농축된 형태로 닭가슴살이나 칠면조, 백길리액만으로도 무려 3비 바닥의 순수 고생체이용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포함된 크레아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크레아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근육의 힘과 폭발력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살코기에는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실제 근육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다른 식품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국내에서 62세부터 78세 사이의 어르신 2,100명을 대상으로 16개월 동안 아침 식사에 하루 90개, 120개 살코기를 포함시킨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평균 1.4kg 이상의 제지방 근육량을 증가시켰고 근력은 평균 31%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나 유제품만 섭취에 의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운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단 오르기, 장보기 등 일상활동 수행 능력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중 89%는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에 자립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살코기 단백질에 포함된 류신 함량이 매우 높아 100가닥당 최대 3.55까지 포함되어 있어 근육 생성에 필요한 자극 신호를 가장 강하게 전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이 살코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항생제 없이 사육된 국내산 방목달기나 건강하게 키운 칠면조 고기를 선택하세요. 조리할 때는 약불에 구워내거나 삶거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에 가볍게 볶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전날 저녁에 남은 닭고기를 얇게 썰어 계란 요리에 넣거나 설탕과 보존료 없이 만든 수제 닭가슴살, 소시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며 아침 시간대 내내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 수백 년간 한의학에서도 권해온 그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4가지 음식 중 여러분이 가장 놀란 식품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그동안 건강에 안 좋다고 오해하고 피했던 건 없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작은 클릭 없이는 그분들께 닿기 어렵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로 소개할 근육 회복 식품은 놀라울 만큼 강력한 조화를 이루어주는 식물성 식품입니다. 바로 아침 식탁 위에서 간단히 더할 수 있는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아침에 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순간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건강한 지방 필수 미네랄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근육 생성에 맞춰 움직입니다.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건강한 지방들이 근육 조직의 염증을 줄여주고 성장과 회복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단백질이 중요한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을 제공하면서 혈류를 확장시켜 영양소가 필요한 근육세포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 무기는 바로 마그네슘과 아연입니다. 견과류와 씨알류에는 이 2가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300개 이상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근육 생성 능력을 가속화시켜줍니다. 실제로 65세부터 82세까지의 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60개의 다양한 견과류와 씨앗을 섭취한 그룹이 평균 22% 더 높은 단백질 합성률을 보였고 약 0.8kg의 제지방 근육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4%는 운동 후 근육통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고 76%는 손의 악력과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식품들의 한겸증 성분이 근육 회복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근육이 복원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식품을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반드시 생으로 된 무염 견과류와 씨앗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몬드, 호두, 호박씨, 치아씨앗 같은 종류가 좋으며 염분이나 식용유가 들어간 가공 견과류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전날 밤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 식사 때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한 줌 뿌려 먹거나 달걀 위에 살짝 올려 식감과 영양을 함께 높여보세요. 이상적인 섭취 조합은 견과류 30획과 씨앗 5획으로 이 비율이 오메가4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한 줌이 여러분의 근육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하루 종일 강한 에너지와 안정적인 힘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도 예전처럼 습관대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화보다는 익숙함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아침마다 흰 식빵을 굽고 단맛 나는 시리얼과 가공육을 익숙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과는 다르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지금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정보를 실천에 옮기고 소개해드린 5가지 근육 회복 식품을 꾸준히 드시며 진짜 변화가 몸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셔서 내가 얼마나 근력이 회복되었고 걸음이 얼마나 안정되었고 손에 힘이 돌아왔는지를 댓글로 들려주시겠죠.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이게 했다면, 그동안 몰랐던 근육 손실의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제부터 근육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손에 넣으셨다면, 이 영상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는 것이 여러분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린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건강의 열쇠이자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아낄 수도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무료인 것처럼 구독도 단 1초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지금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